네, 안녕하세요. 배서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구성 도우 컨디셔너 특집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가 있을까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죠? 누구나 이렇게 상상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화두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아이가 저한테는 이렇게 대단한 아이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자, 여러분들 발육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온도를 관리해주고 습도를 관리해주는데 상온 온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온도를 낮춰주는 발육이는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건 도우 컨디셔너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도우 컨디셔너는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 저온 숙성 발효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그 저온 숙성, 또 그 저온 숙성이 그 리타딩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습도를 되게 디테일하게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1차 지연할 때 필요한 그 3도나 4도 외에도 약간의 홀딩을 해줄 수 있는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지는 아이가 무려 50도까지 올라가죠. 여러분들 이런 괴물 같은 스펙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지금 뭐 아이폰 16, 뭐 갤럭시 25보다 이 아이가 더 떨려요. 본격적으로 저의 왜 마음을 흔들었던 이 저온 숙성 발효기 매력 포인트를 한번 찾아서 출발해 보시죠. 첫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작동법이라고 설명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쭉 따라오시면 이 아이가 이렇구나 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꺼졌죠? 켜졌습니다.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초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온도와 습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내가 설정한 온도와 습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내부를 보려면 조명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아마 첫 시간서부터 보셨던 분들은 부성 에베레스트, 그 부성의 도우 컨디셔너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쓰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이럴 거면 설명서가 필요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발효기로 쓰고 싶어요. 30도에 80%로 맞춰진 발효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정 온도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 하나는 1도씩 올라가지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이 두 개 있는 건 5도씩 올라가져요.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도를 맞추고요. 습도를 80%를 맞출 거예요. 그래 놓고 작동.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들어가서 온도 맞춰주고 나서 리턴, 또 리턴, 습도 들어가서 맞춰주고 리턴, 리턴, 작동. 끝!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조명. 너무 쉽죠? 보통의 발효기도 이 정도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보여드릴까요? 발효기가 리타딩 온도뿐만이 아니라 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도 가능하냐?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설마 혹시 16도에서 20도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발효종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이고요. 서프라이즈예요. 미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다? 도우 컨디셔너가 아니고 발효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즈 말고도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어짜리 발효기도 있고 투도어짜리도 있고 양문형도 있고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는데 요 위에 주소 보이시죠? 요 주소 따라서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발효기의 상식을 깬 아이가 요 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제가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성을 지를 만한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정 온도를 했는데 가열 순서라는 게 있어요. 가열 순서가 뭐지?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설정한 온도에서 1도가 차이가 나면 그때서부터 올라가지는 거예요. 히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1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도가 차이가 났을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1도 이상 차이가 나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러면 0.5도만 차이가 나도 이 0.5도를 맞추기 위해서 히터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정말 정밀하게 온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냉각도 마찬가지죠. 1도 이상 편차가 나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5도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냉각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0.5도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냉각 기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효기를 쓰면서 뭐 때문에 힘들었죠? 맞아요. 정확한 온도 유지, 온도 관리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 아이는 아마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큼 저는 혁신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 사실 기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온도 보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실제 자동차 그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계랑 GPS 속도계랑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 얘가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안에 온도계 넣은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 거냐인데 내가 만약에 이 안에다 넣은 온도계에다 기준을 맞출 거라면 이 아이가 걔를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실제 온도보다 얘가 1도 정도 차이 나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 오히려 낮게 인식을 한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정말로 베이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나온 발효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 장치에 대한 상태라든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메시지를 알려주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고온 경보는 이제 110도가 됐을 때, 저온 경보는 마이너스 50도가 됐을 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스펙을 가졌는지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온도 설정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도도 50도의 락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이라 필요하다라면 건드리실 필요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거의 건드리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습도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습도 지금 한번 볼까요? 맥시멈 95%에서 자, 10%까지. 너무 대단하죠. 사실 이렇게 습 관리를 해주는 발효기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습도 설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하고 가습 회차라는 게 있어요. 가습 회차.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발효기들이 습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습을 맞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습 회차 5%라는 뜻이 뭐냐면 5% 이상 습이 벌어졌을 때 습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시게 되면 1%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만 적어도
습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자주 넣어주는 습 때문에 습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한 10% 정도 차이 났을 때 습을 넣어줘라, 이런 설정도 가능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잘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습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도 보정. 아까 우리가 온도 보정했듯이 습도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서 내가 지금 뭐 따로 어떤 습도계를 쓴다라고 하면 그 습도계랑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증기 대기 시간하고 증기 동작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부성 도우 컨디셔너 신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신형 도우 컨디셔너가 습을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순간 가열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순간 가열 방식에서 우리가 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습을 분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30초 있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습이 50%예요. 근데 우리가 설정한 습이 70%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습을 한번 축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나서 30초 있다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또 30초 있다가 습을 넣어주고 계속 30초 간격으로 습을 넣어준다 라는 뜻이고, 그 밑에 증기 동작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습을 넣어줄 때 9초 동안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안에서 필요한 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증기 동작 시간이 너무 많아서 습이 너무 과하다, 그럴 땐 얘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습을 넣을 때 짧게 끊어서 넣어주는 거죠. 9초 동안 넣는 것보다는 5초 동안 넣는 게 습이 좀 더 짧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습이 과하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증기 대기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습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럴 땐 이 증기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증기 동작 시간을 늘려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습을 보충해 줄 수 있겠죠. 이 안에 어떤 종류의 빵을 넣더라도 내가 원하는 습 관리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발효기보다 훨씬 고가인 신형 부성 도우 컨디셔너에도 이 인터벌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지만 발효기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건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열광을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다 아시겠죠? 자, 어떠셨나요? 베베스토리가 준비한 부성 도우 컨디셔너 특집, 도우컨부터 새로 나온 발효기까지 유익하셨나요? 저희 베베스토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장비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또 설령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성 도우 컨디셔너 특집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좀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더 준비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베스토리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